절체절명의 순간 창문을 깨고 침투하는 흑복의 누군가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으로 표적을 확실히 제거해 나갑니다. 대테러, 인질극, 요인 암살 등 특수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호출되어 상황을 마무리하고 완벽한 해결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내는 존재. 인류 역사상 수많은 특수작전들을 도맡은 특별한 사람들. 밀리터리 입문 영상 특수부대 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특수부대가 정확히 뭐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마다 답이 다르겠지만 군사 분야의 주요 기관에서는 정규부대가 해내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수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건 현장에 가장 먼저 나서는 대테러 부대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심리전이나 정보전을 담당하는 부대까지 모두 특수부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특수부대의 역사는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조선시대에만 해도 북방 오랑캐들의 지역으로 잠입해 각종 정보를 수집해오는 채타민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몸 채자에 찾을 탐자를 합쳐서 부른 이 부대는 조선의 군대가 오랑캐들을 토벌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죠. 한편 이러한 조직은 비슷한 시기 서양에서도 있었는데요. 주요 인물 암살이나 시설 파괴 등을 위해 전문적인 훈련 체계를 기르던 몇몇 나라들은 세계 각지로 힘을 뻗치던 19세기가 되자 아예 독립적인 부대를 만들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 당시 영국이 만든 가이드 군단이나 구르카 연대 등입니다. 한편 시간이 흘러 국가 멸망전을 베이스로 하는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각국의 특수부대는 점점 더 발전했습니다. 일반적인 보병들은 소총을 들고 적참호로 뛰어가다가 높은 확률로 총알바지 신세가 된 것에 비해 독일의 스톰트루퍼나 이탈리아의 아르디티라는 부대는 포병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관단총과 수류탄, 심지어 칼 정도만 들고 빠르게 적참호를 향해 돌진하곤 했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평소에도 강도 높은 훈련을 반복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 당시만 해도 정규전이니 비정규전이니 하는 개념이 없었고 높으신 분들은 특수작전에 별 관심도 없었던 터라 이런 부대들을 콕 집어서 특수부대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여 년이 지나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특수작전에 대한 연구가 훨씬 더 깊어졌고 그 필요성도 더욱 증가했는데요. 마침내 1940년 적부대가 들끓는 해안에서도 폭파 공작을 할 수 있는 부대를 조직하라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지시 아래 코만도라는 세계 최초의 현대적 특수부대가 탄생했습니다. 이 부대는 훗날 SAS와 SBS 등 영국 내 여러 특수부대들의 조상이 되었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미국 역시 영국을 따라 육군 안의 레인저라는 부대를 만들기도 했죠. 그와 동시에 정보부대의 성장도 눈에 띄었는데요. 미국의 OSS나 독일의 아프베어 같은 기관 아래에는 암살과 같은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가 아예 따로 조직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특수부대의 성장 속도는 정말 폭발적으로 빨라졌죠. 이전과 같은 국가 간의 대규모 재래식 전쟁은 점차 줄어드는 한편 각종 게릴라전과 비정규전 혹은 테러 활동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테러범들에 의해 인질로 잡힌 이스라엘 국가대표 선수들이 전원 사망한 1972년 뮌헨 올림픽 대참사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테러 부대를 비롯한 수많은 특수부대를 창설했는데요. 이 부대들은 수십 년간 활동 방향과 조직 체계를 변화해가며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계 특수부대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특수부대를 먼저 알아볼까요? 미국 특수부대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1티어에 속한 부대들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대테러 분야와 게릴라전, 특수타격 임무 등 일반인들은 거의 알 수조차 없는 극비작전들을 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육군이나 해군 공군 본부의 명령을 받지 않고 합동특수작전사령부라는 아예 다른 조직 안에 속하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델타포스나 데브그루 등이 바로 미국의 1티어 특수부대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각군 특수작전 사령부 예하에서 각종 비정규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2티어 특수부대들인데요.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의 모델이 된 부대이자 그린베레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육군 특전단, 경보병 부대이면서도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는 제75 레인저 연대, 특수작전을 전담하는 항공부대인 동시에 나이트 스토커라는 별칭을 가진 육군 160 특수작전 항공연대 등이 모두 2티어 특수부대로서 미 육군의 특수작전 사령부 안에 속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 해군 특수작전 사령부에는 한국 UDT의 모델이자 수료율이 고작 30%도 안 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네이비실이 있죠. 또한 미 공군 특수작전 사령부는 공정 통제사와 파일럿 구출요원인 파라레스큐, 전술 항공 통제반 등이 포함된 공군 24 특수작전 비행단을 2티어 특수부대로 두고 있으며 미 해병대 특수작전 사령부 역시 레이더 연대라는 전통 있는 부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티어 특수부대는 전문적인 전투부대는 아니지만 작전 지역의 현지 주민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민사 및 심리작전 전담부대인데요. 미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에 속한
여단, 제4 민사여단과 제95 민사여단 등이 대표적이죠. 앞서 말했듯이 후방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 또한 엄연한 특수작전이기 때문에 이 부대들 역시 특수부대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세계 최강 미군의 유형별 특수부대들인데요. 그렇다면 미군의 특수부대가 참여한 작전 중 가장 유명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굳이 하나만 뽑자면 오바마 대통령과 각군 수뇌부가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 가운데 진행된 네이비실의 넵튠 스피어 작전, 즉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일 것입니다. 2001년 뉴욕 한복판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이후 이 미친 인간을 추적하던 미국은 2011년이 되어서야 그 은신처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10년을 숨어 다닌 오사마 빈 라덴 역시 바보가 아닌 만큼 해당 지역의 방공망을 강력하게 구축한 탓에 아무리 인간병기로 취급받는 네이비실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침투하기는 너무 어려웠죠. 결국 침투용 헬기의 겉면에 스텔스 흡수 페인트를 바르는 등 각고의 노력이 더해진 이후 겨우 타겟 제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헬기 한 대를 날려먹고 나서야 가능했으니 특수작전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려준 대표적인 사례이죠. 이와 같은 미군의 특수작전들을 지켜보며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한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인데요. 그래서인지 조직 구성도 미국과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는 김정은 참수부대라고 불리는 13특수임무여단과 대테러 전문부대인 707 특수임무단, 그리고 한국판 나이트 스토커라고 불리는 특수작전 항공단 일명 흑매부대가 속해 있죠. 그리고 해군에는 아덴만 여명작전의 전설 UDT와 딥시 다이버 해난 구조전대 SSU, 마지막으로 공군에는 인간 관제탑 역할인 특수임무대 CCT와 파일럿 구출 전문 제6탐색구조 비행전대 사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옥에서 돌아온 해병대 특수수색대와 특수강력범죄 대응 전문 경찰특공대 SOU, 그리고 CS탄 정도는 가볍게 마셔버리는 화생방 특수임무단이 한국에서 제일 가는 특수부대들로 뽑히곤 하죠. 과거에는 이런 부대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 모집 방식도 굉장히 중구난 방식이었지만 최근 들어 유튜브나 SNS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점점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를 통해 급격히 유명해진 UDT의 경우 2019년에는 특전병 지원 경쟁률이 2대1 정도였지만 2021년에는 거의 4대1 수준으로 올라가는 등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특수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특수부대 중 하나인 UDT의 부사관이 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나이는 만 18세부터 28세까지여야 하고 키는 최소한 160cm를 넘어야 합니다. 시력에 색약이나 생맹 증상이 있어서도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체력일 텐데요. 2분 동안 팔굽혀펴기와 윗몸 일으키기를 각각 67회, 75회 이상 하는 동시에 턱걸이 14번 이상, 3km 달리기를 12분 30초 이내에 들어오면 체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UDT가 해군 특수부대이니 당연히 평형이나 자유형 정도는 3분 이상 여유롭게 할 줄 알아야 하죠. 이러한 체력을 가지고 입단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UDT식 훈련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부사관의 경우 크게 3단계의 훈련 과정을 거치죠. 1단계는 체조와 구보 수영, IBS 훈련 등 체력 위주의 훈련과 5일 넘게 한숨도 자지 못하는 지옥주를 포함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지원자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죠. 다들 사회에서는 날고기던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리발 수영과 스킨다이빙 등 해상작전에 특화된 잠수 훈련들인데요. 이와 같은 2단계 훈련을 통과하면 UDT 수료를 위한 마지막 3단계 폭파사격, 근접전투 등을 경험하며 12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지옥의 생식주를 견뎌야 합니다. 예전에는 여기에 더해 40여 명이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7시간 넘게 서 있어야 하는 폐소공포증 훈련도 있었다고 하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드디어 대한민국 UDT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미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적어도 제가 아는 특수부대 지인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이 험난한 수료 과정을 거쳐서 특수부대원이 된다면 정말 기쁜 일이겠지만 진짜 고생은 그때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이죠. 또한 옆에서 교관들이 한 명 한 명을 봐주던 훈련 기간과 달리 실전에서는 훨씬 더 위험하고 어려운 임무를 혼자서 모두 처리해야 하다 보니 특수부대원의 훈련 강도는 갈수록 빡세진다고 합니다. 일단 전 세계 수많은 특수부대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어려운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침투 임무인데요. 적에게 절대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혹사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먼저 해상에서는 최소한 수백 미터 이상을 거친 바닷속에서 직접 수영해야 하고, 공중 침투의 경우에도 MC-130 수송기를 타고 최대 1000m 이상의 상공에서 뛰어내렸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인 1000m 상공이 되어서야 낙하산을 펼칠 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UDT만 해도 이런 위험한 훈련을 1년에 4번 이상 하니 매번 목숨을 걸고 현장에 나서는 것이죠. 대신 일반적인 정규부대는 만져볼 수도 없는 기상천외한 최첨단 장비들을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한때 UDT에서 사용했던 APS 수중 소총입니다. 말 그대로 물속에서도 총알이 정확하게 나가던 장비였죠. 이 밖에도 특수부대 장비의 대명사 MP5의 해군형 최신 버전인 MP5N을 들고 다니거나 게임에서만 보던 TRG-M10 저격총을 사용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특수작전의 상당수가 야간에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다 보니 밤에도 훤히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야간 투시경이나 발사 소리를 최대한 줄여주는 소음기들도 가장 먼저 보급됩니다. 해상 침투 시에는 스쿠버 장비는 물론이고 드래거라고 불리는 폐쇄 순환회로 재호흡기, 즉 호흡해도 기포가 올라오지 않아 아무도 침투 사실을 알 수 없는 특수 장비들이 주어지죠. 물론 자신이 소속된 부대에서만 주구장창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해외의 특수부대들과 합동훈련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앞서 말한 미국의 각 티어별 특수부대들뿐만 아니라 영국의 공수특전단인 SAS, 프랑스 국가원병대 소속인 GIGN, 독일의 대테러 특수부대 GSG9, 이탈리아의 수중코만도 콤수빈, 이스라엘의 인질극 전문부대 사이렛 메트칼 등등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각국의 특수부대와 함께 짜릿한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다만 그 정체를 도저히 알기 어려운 한 부대는 절대로 웃으면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의 직속 명령을 받는 정찰총국 산하의 특수부대들이죠. 대략적인 지휘체계는커녕 그 규모와 위치조차 알 수 없는 이 부대들은 대남 침투작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국방백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이 자행한 도발 3121회 중 2002회가 정찰총국 예하의 부대들이 맡은 작전이라고 하죠. 이처럼 세계의 수많은 특수부대 중에서는 이름이나 규모 자체가 아예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모를수록 더 강력할 수 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에서도 육군정보사령부 산하의 HID와 같은 부대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 어쩌면 그 어떤 특수부대들보다도 더 무서울 수 있겠네요. 다만 그 반대의 사례들, 즉 베일에 감춰진 특수부대들이 처참한 작전 실패를 통해 그 실제 실력이 드러난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미군의 델타포스이죠. 창설 이후 처음으로 실전에 나선 1980년 미국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에서 인질 구출은커녕 적을 만나지도 못하고 비싼 장비들만 잔뜩 버리고 온 델타포스는 한동안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며 곧바로 조직 해체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간 특수작전만 연구해온 강대국도 끝내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관광 당하는 작전이 많은 걸 보면 특수작전이란 정말 군사 분야의 끝판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특수부대의 역사와 현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